설명해 주시잖아요. 기억이 좀 더 잘 남거든요. 그런 경우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공부한 게 하루 지나면 머릿속에 절반 정도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요. 자, 그러면 어제 공부한 거 오늘 되면 절반 남아있죠. 또 하루 지나면 또 절반이기도 그렇죠. 하고. 또 절반. 4분의 1. 또 절반. 또 절반. 사흘 지났잖아요. 오늘 내가 공부한 내용의 10분의 1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억울해라. 거의 다 잊혀지죠. 그 많은 분들이 아이고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그게 잊어먹지 않고 망각이라는 거 없이 계속 가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네. 그게 바로 컴퓨터잖아요. 그렇죠. 컴퓨터 써보면 한 2, 3년 지나면 컴퓨터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사람은 알아서 그게 파일이 쓸모없는 파일들은 없어지는데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고 살면서 쓸모없는 거, 불필요한 거, 나한테 고통스러운 기억 그걸 다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좋은 그 목적으로 사실 망각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제 공부는 이 망각을 극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제가 이런 그래프를 학생 여러분한테 되게 자주 보여주거든요. 보여주면 반응이 이렇습니다. 형, 그거 어차피 다 잊어버릴 거 공부할 필요가 없네요. 놀면 되겠습니다. 속편한 소리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는 그 자료가 또 하나 있거든요. 네. 우리가 뭐 잊어버릴 건데 공부할 필요가 없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게 똑같은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망각 곡선입니다. 저는 사실 이 그래프를 보는 순간 정말 너무나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아름다움을 들었었는데 느끼셨군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100에서부터 이제 망각이 되죠. 근데 잊혀지다가 다시 100%가 채워졌어요. 또 잊혀지고 다시 100% 채워지고 그렇게 계속 가다 보니까 한 5번 정도 이 5회 정도 됐을 때는 시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가 않습니다. 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민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네. 장기 기억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바로 복습을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그래프를 보고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던 게 학생들이 하는 그 복잡한 공부의 과정을 정말 간단하게 네. 그래프 하나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공계생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이런 그래프를 보면은 뭐 아름답다는 생각 막 들고요. 네네. 좀 변태 같긴 하지만 그런 근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진짜 반복을 함으로 해서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 망각이 있다는 게 훨씬 진짜 어떻게 보면 예.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선생님. 저는 이제 문과생이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이걸 해석한다고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1592년에 임진왜란이 생겼어요. 네. 그러면 1592년 임진왜란을 이제 반복을 하겠죠. 그게 의미가 없이 반복을 하면 이 그래프대로 갑니다. 그런데 1592,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렇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전쟁이 났으니까. 그렇게 내 나름대로 한 번만 더 인지를 강하게 만드는 연습을 하면 이 망각곡선이 훨씬 더 쉽게 100%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내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외웠을 때 이런 곡선이니까 이 곡선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외울 때마다 조금이라도 더 의도적으로 네. 잘 정리해서 외우려고 노력하면 이거보다 더 효율성을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제일 흔하게 하는 반복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시험 바로 들어가기 전에 하는 벼락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벼락치기를 하면은 사실은 반복 딱 한 번 하고 들어가는 거기 예. 때문에 효과를 별로 못 보는데. 벼락치기 학습이 뭐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끝까지 해야 되는 거기도 하지만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보통 우리 학생들 벼락치기 하려고 딱 펴보면 노트에 필기도 돼 있고 밑줄도 쳐 있고 형광펜도 돼 있거든요. 하지만 그 처음 보는 그 느낌 있죠. 생소하죠. 새롭다. 내가 이거 배운 적이 있는지도 몰랐죠. 그렇죠? 그러면 시험 범위가 50페이지. 야, 과목별로 50페이지. 이 많은 걸 언제 다 공부하느냐. 그렇죠. 동기 저하. 그래서 평상시에 미리 복습을 한 아이들은 50페이지가 아니면 15페이지 정도만 공부하게 되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렇죠. 가뿐하죠. 그렇죠. 근데 시험이라는 게 아무리 어떤 아이가 머리가 좋아도 반복을 많이 한 사람도 시험 직전까지 전 범위 내에 있는 내용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반복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너무 큰 심리적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시험 전날 밤을 새워야 될 계획도 세우고 밤을 새우면 다음날 머리도 아프고 네. 그다음에 겨우 집어넣기 때문에 아주 반복에 의한 장기 곡선으로 간 게 아니고 일회 곡선으로 딱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나면 또 남는 게 거의 없는 이런 악순환이 생겨서 이런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가 범위가 합쳐지면 아주 미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겨우 다 날아가는 데니까. 설상가상 진짜. 자, 그러니까 이 벼락치기는 그때 복습하지 않은 아이들이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순간에 그날 복습을 해서 연장해서
벼락치기보다는 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요, 저희가 공부 고수들의 공부 비법 마지막으로 복습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모 함께하고 계신 시각이 11시 3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복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벼락치기가 아니라 정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얼마나 공부에 효과를 주는지는 저희가 알겠는데 그렇다면 공부 고수들이 얘기하는 복습의 그 노하우는 어떤 것들인지 배워봐야 되잖아요. 화면으로 또 정리해봤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듣는 수업이지만 2배, 3배의 효과를 만들어내자 2분 복습은 보다 확실하게 수업을 기억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였다. 지금 목차를 보는 건 아니네요. 예, 지금은 수업 끝난 뒤에 정리된 내용으로 2분 동안 복습하고 있어요. 2분 동안요? 네, 2분 동안요. 2분 동안 이걸 50분을 재현해낼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키포인트들을 많이 적어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표식 보이시죠? 노트 가로 시간순으로 정리를 했다는 건 복습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시간순